네, 안녕하세요. 잔매거진의 김태진입니다. 요즘 하늘을 나는 이 작은 비행물체 드론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드론과 같이요, 최근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과도 같은 신기술들이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취업문이 좁다고 많이들 걱정하시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목표가, 중요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잔매거진은요, 직무직이 백전백승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멘토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CDC 취업 컨설팅의 박서윤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제 여러분 방학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네. 이제 8월 달까지 가면은 여러분들 이제 압박이 슬슬 오기 시작할 텐데 네. 이제 직무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강력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역시 CDC 취업 컨설팅의 정주원 책임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졌더라고요. 맞아요. 예, 여러분 이 날씨보다 더 뜨거운 가슴으로 취업시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정주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제대로 직무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직무 준비해 주셨나요? 네, 바로 금융권 친구들이 집중으로 볼 수 있는 기업금융 직무입니다. 네. 이 기업금융 직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쉽게 생각하면 개인인데 기업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쉽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개인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은행에 가시면은 입출금도 하고 예적금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펀드라는 거를 해보는 경우가 있는데 기업금융은 그 기업의 신용 평가부터 무역금융까지 이런 평생 은행에서 접해보지 못했던 전반적인 기업 중심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기업 금융 직무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 영업점 업무와는 훨씬 더 범위가 큰 것 같은데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개인은 이제 퍼스널에서 움직인다고 하면은 네. 이제 기업은 B2B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에서 하시는 그런 하나하나 요소들이 기업 중심에서 간다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개인이 급여 통장을 만들잖아요. 네. 저는 회사 다닐 때 제 통장에 이렇게 일일이 차곡차곡 어떻게 나한테 돈을 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재무회계팀이나 그런 데에서 뭐 인사총무나 알아서 이렇게 돈을 챙겨서 주나? 근데 저 말고 많은 인원들이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바로 은행이라는 이렇게 금융 그 안에서 또 이제 기업을 담당하는 사람이 총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급여 이체 약정은 그 은행이랑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또 이제 주택을 여러분들 이제 전세나 집을 사거나 그럴 때 담보대출을 하거나 그렇죠. 전세자금 대출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렇게 개인이 접근을 이렇게 한다면 기업에서는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신하고 이제 여신에서도 많이 차이는 나지만 외환에서 집중을 보게 된다면 개인은 이제 외환이라고 하면은 뭐 여행 가거나 그럴 때 환전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기업은 무역과 관련돼서 환 리스크 관리부터 신용장 관련 업무, 무역 금융까지도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여러 직무 중에서 이제 기업 금융만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주원 컨설턴트가 사실 전문 분야죠. 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전문 분야라고 하니까 약간 부끄럽긴 한데요. 네. 일단 가장 큰 특징은 한 명만의 의사 결정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의사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개인도 가정에서 의사 결정하려면은 우리 김태진 MC님도 저도 마찬가지로 네, 눈치 봐야 될 사람이 네, 있죠. 눈치 봐야 될 사람이 있는 것처럼요. 기업에서도 이제 눈치 봐야 될 사람들이 네.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건데요. 특히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대표 이사진의 의사 결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측,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기업에 보면은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키맨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의사결정하는 키맨과의 의사결정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업체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정말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네. 또 다른 점은 거래 단위가 개인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개인들은 소액이지만 다양한 사람들 넓은 계층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고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부터 대기업 그리고 연기금 같은 기관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단위가 어마하게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같은 경우에는 작은 실수로 인해서 거래가 끊기게 되면 큰 타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거래 입체의 입장과 업체
그다음에 직원의 입장을 두루 살펴야 하고요. 규모가 큰 고래 같으니까 지속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꼼꼼히 살피고 서류나 다른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좀 살펴볼 부분들이 개인과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기업 금융이 이제 은행 내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기업 내에서. 네. 사실 뭐 우리 신체 부분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잖아요. 네, 모든 네. 부분이 중요한 것처럼 기업에서도 뭐 기업 금융, 뭐 PB, 개인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기업 금융을 거래하게 되면은 기업과 관련된 아까 박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아래에 있는 직원들과의 거래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요. 영업점과 그 회사에서는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기업과 거래가 연결이 되면은 고구마 줄기처럼 두루룩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기업들에서 회사에서 정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기업 금융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필요한 역량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금융에 대한 지식은 필수겠죠. 네, 당연히 네. 필수고요. 이 역량은 직무의 이름에서 다 나와 있어요. 기업에서 담당하는 일이니까 기업의 프로세스를 당연히 알아야 된다. 그게 네. 첫 번째죠. 그래서 그 기업이 하고 있는 기획부터 생산까지의 전반적인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안에서 금융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유심 있게 봐야 된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자금이 왜 필요한가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이거 대출해주니까는 이렇게 해줘야지가 아니라 이게 이 기업에 왜 자금이 필요한 것일까 그리고 판단을 해보고 그리고 또 이 자금을 기업에 요청을 한다고 해서 이걸 해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더 좋은 상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예를 들어 컨설팅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기업의 환경이나 요구 조건을 다 판단을 해보고 거기에 맞는 알맞는 대출 상품을 안내를 해준다라고 접근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니즈를 더 빨리 파악을 해야 되고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유념하시고 다른 친구들과 다른 금융권의 경제 친구들과 이런 차별성을 가져보려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기업 금융팀에서 일을 하는 우리 직원들이 어떤 일과를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은행권 네. 업무하실 때 보고 들었던 네.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지금 말씀하시니까 옛날 생각이 되게 많이 나는데요. 네. 저는 뭐 요즘에 조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신입사원들은 좀 다를까 생각했는데 어제 연락 온 거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신입이니까 기일 관리를 제일 많이 합니다. 네. 예금, 적금의 만기일, 그 다음에 이자기일, 그 다음에 대출의 만기일 관리부터 해가지고요. 뭐 전부 이렇게 기일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거래 기업 중에 보면은 기일 관리가 잘 안 되는 영세 사업자 대표분 한 분으로서 이렇게 끌고 나는 그런 곳들 있잖아요. 그런 같은 경우에는 뭐 연체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미리 안내를 하는 작업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업체를 알게 되는 거죠. 업체를 연락하고 업체랑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되니까 업체의 특징을 알게 되는 거고요.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신입으로서 그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만기 도래가 된 대출을 연장을 합니다. 개인 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3년 거치 뭐 분할 상환 뭐 이런 네네. 식으로 이렇게 장기간으로 하잖아요. 근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1년 단위로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상의 문제는 없는지, 그다음에 담보물의 가치가 혹시 변한 것이 없는지, 기업의 현금 흐름이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요. 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체크를 하고 연장을 하는 것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뭐 연장의 기본 서류를 받고 약정서 등 서류를 받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신입은 대출 프로세스의 기본적인 절차를 알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아까 말씀하셨던 외환 송금, 환전, 재신고, 그리고 급여 이체. 네. 그거 실수하면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나죠. 네, 100만 원 넣어야 되는데 10만 원 넣어주면 난리 납니다. 근데 뭐 더 많이 넣으면 별말 없긴 한데요. 예. 네, 그런 것부터 꼼꼼하게 처리하는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있고요. 네. 뭐 주로 잡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책임자로서의 역량을 쌓아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쉽게 정리하자면 이제 숨 쉴 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업무가 많네요. 또 책임감을 가져야 될 일들이고 모두가 다. 그렇다면 이제 신입사원들은 알아봤고 책임자들은 어떤 일과를 또 보내고 있나요?
그 책임질 것들이 많은 그 자본무들과 그런 네. 분주한 일들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분들이겠죠. 더 힘들겠군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리스크를 예방하는 점에 있어서 그 점을 가장 메인으로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임자는. 그래서 그거를 예방을 위해서 기업과의 거래를 좀 굵직한 거를 미팅을 통해서도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또 예를 들자면 이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 신입이 연장을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주로 추천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책임자는 좀 새로운 신규를 이제 주로 담당을 하시고요. 그리고 신용 및 담보 대출 이러는 것들을 이제 개인적인 부분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런 신용 담보물을 먼저 평가가 들어가요. 이제 뭐 빌려준다거나 대출하는 건요, 당연히 이런 평가가 들어간다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대출이 가능한지를 판단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금리 산정을 이제 판단을 해본 다음에 이제 품위라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 안에는 품위가 있어요.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떡하니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이런 양식을 통해서 이런 온라인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부서들이 교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나의 위에 상사가 결제가 떨어져야 되고 그 위에 상사 결제가 떨어져서 진행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 절차예요. 그래서 이런 품위까지를 해서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뭐 쉽게 또 아파트 같은 이런 예금 담보 대출뿐만 아니라 공장 있죠. 공장 담보 그런 쪽, 그리고 부동산 중에서도 항공기나 배 그런 따위의 그런 준부동산 담보 대출, 그리고 시설 자금 대출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굵직굵직한 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상당히 책임자들 또한 다양한 일들을 좀 도맡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 금융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뭐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망하지 않는 이상 영원히 발달하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기업이 예. 망하면 나라가 망하죠. 네, 네. 그래서 광고도 보면은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맞아요. 기업이 예. 성장해야 고용이 창출이 된다. 그거 괜히 네. 있는 말 아니거든요. 네. 기업이 살아야지 저희도 먹고 살고 그쵸. 기업이 없으면 저희는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뭐 당연히 미래를 밝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정주영 컨설턴트 또한 같은 생각이시죠? 네,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네. 기업 금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겠죠. 적시적소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고충 해소를 하고, 대출을 통해 신규 투자 및 고용 창출하는 부분에서 정말 기업 금융이 많이 이렇게 잘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도우는 역할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문가로서 기업의 경영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컨설팅 업무까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기업 금융은 정말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보고요. 발딱이라고보다는 밝아야 되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요. 맞아요. 네. 네. 기업 금융 직무의 이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금부터는 기업 금융 쪽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한 두 분이 준비한 꿀팁을 하나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업 금융을 하기 위해선 어떤 자질이 필요할지 박소윤 대표님이 준비한 꿀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업 금융직을 하기 위해선 네모가 필요하다. 뭡니까? 장악력입니다. 장악력. 네. 기업을 장악해야 되는 걸까요? 네. 어떤 게 필요한 거죠? 어떻게 뭐 생각하면은 뭐 기업을 먹는 건가? 뭐 이런 예, 예.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일단은 기업의 모든 걸 알아야 돼요. 돈이잖아요. 그쵸. 돈이라는 거를 이렇게 쉽게 좀 리스크에 문제가 생기면 기업이 망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은 전체적인 거를 알아야 된다는 관점에서의 장악력입니다. 뭐 기업을 먹는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 니즈를 정확하게 뭐 파악을 한다, 고객 니즈를 파악해낸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 기업에서의 니즈를 파악을 해야 된다. 즉 기업의 입장에서 금융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그러한 나의 자질이 필요하다라는 뜻에서 장악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확실한 이해와 확실하게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주원 컨설턴트가 뽑은 또 꿀팁은 뭔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금융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네모가 필요하다. 뭘까요? 네, 안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목. 네. 어느 쪽을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하죠? 네, 저는 근데 되게 눈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눈에서 힘이 있어야지 면접에서도 이렇게 붙는 것처럼 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거시 경제를 보는 눈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융 전반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경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품들을 기업에 소개해야 되는가,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요. 최근에 NCS 경향이 많이 강해지면서 면접에서 그다음에
인적성 시험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아야지 환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업체 관리도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당장 매출이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점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쟁사에 의해서 시장이 점점 잠식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소류만으로도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경제와 시장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업체를 많이 도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도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취업 준비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두 분의 꿀팁을 토대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의 상황에서 뭐부터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뭐 금융하면은 친구들 보통 보면 신문 열심히 읽어야지부터 해갖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 또 쌓아가야지 해서 또 금융권 스터디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이 돈이라는 거를 가지고 그런 산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신문 스크랩을 봐서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 왜 이렇게 흐름이 이런 나라에까지 미치게 되는 거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다각적 사고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1에서 1만 생각하시거든요. 네. 왜 그렇지? 왜 이런 것일까? 그리고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해서 금융거래도 하시잖아요. 편하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왜 자꾸 금융에서는, 은행에서는 왜 이렇게 자꾸 그쪽으로 디벨롭을 시키면서 이렇게 편리성을 추구하는 앱 서비스가 자꾸 이렇게 많아지는 걸까? 그런 걸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쪽으로도 여러분들이 자꾸 사고를 넓히면서 왜라는 걸 한번 던지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정주원 컨설턴트 또한 어떤 점들을 준비해 나가라 한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금융권에서 되게 학생들이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인턴 업무죠. 근데 인턴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로열티와 직무 역량에 관련해가지고 분명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긴 한데요. 하지만 그냥 스토리가 없는 금융권 인턴 경험,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경험 나열식으로 이렇게 잘 써서 쓰는 거는 그렇게 좋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턴 경험 동안 금융권이 정말로 나와 맞는가, 그다음에 기업 금융 특성이 무엇인가 두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턴이 안 되었다고 낙담하지 마시고요. 중소기업, 무역회사라든 이런 우리 기업팀하고 거래를 많이 하는 회사들을 가셔가지고 기업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행의 눈, 금융의 눈이 아니라 기업의 눈에서 은행을 바라보는 거, 그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많이 보시고요. 그런 것들을 저도서와 면접에 담으면 충분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서 꼭 기업 금융 직무 취업 희망하는 분들 꼭 성공 취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직무직위 백전백승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잡매거진 1부 여러분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요, 작지만 강한 기업, 강소기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최근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TV 광고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ABC마트 다들 들어보셨죠? 행복을 신어라라는 슬로건으로 아주 강한 기업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품에 대한 애정이 우리 직원들 남다르다고 합니다. 과연 ABC마트 어떠한 모습일지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소기업 ABC마트입니다. 이곳은 명동에 위치한 한 신발 전문 판매 가게인데요. 신나는 음악과 함께 알록달록한 신발이 경쾌합니다. 매장 안에 번지는 활기찬 기운에 고객들도 즐겁게 쇼핑을 즐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신발을 신어보는 이분, 매장의 직원인 것 같은데요? 사뭇 진지해 보이는데 왜 그렇게 신발을 신어보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신상품 신발들을 직접 한번 신어보고 있어요. 이렇게 직접 신어봐야지 고객님들께 잘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신발을 열광한다고 생각하세요? 좋아하는 것을 신게 되면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좋은 것을 신었을 때, 좋아하는 것을 신었을 때 어디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것만 같기도 하고요. 원래 신은 거였어요?
저는 원래 유리로 운동화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전국 곳곳에서 이런 노란 간판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ABC 마트는 2002년 국내에 처음 설립된 신발 멀티스토어로 전국에 154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슬로건은 Wear Happiness, 행복을 신어라는 뜻인데요. 이 슬로건에는 신발 하나만으로 행복한 쇼핑 공간을 만들겠다는 회사의 꿈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업계 매출 1위를 달리고 있는 선도 기업답게 신발이라는 단일 품목으로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신발이라는 것이 의식주의 일부분으로서 생필품으로 인식되어 있던 것들을 그동안 패션 아이템, 패션의 완성으로서 신발을 인식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강남에 위치한 본사인데요. 사무실 곳곳에 신발들이 가득하네요. 판매 중심의 유통 회사인 만큼 고객을 만나는 일을 우선시해 이렇게 본사에 근무하는 분들도 모두 매장 판매직을 거친다고 합니다. 본사의 주요 업무는 제품의 기획, 개발,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시장 조사를 통해 트렌드를 파악하고 어떤 제품의 브랜드를 생산, 주문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BC 마트는 타사, 자사 브랜드 및 단독 라이센스 보유 브랜드 등 150여 개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신발들 여기 다 모여 있었네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라이선스 보유한 브랜드 매출이 약 3분의 1 정도 나오고 있고요. 매출은 계속 지금 추가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잘 팔리는 브랜드는 어떤 거죠? 젊은 층은 이제 트렌드에 민감하기 때문에 브랜드에 구애받지 않고 유동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는 예를 들면 좀 이런 브랜드 정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명동에 있는 매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정말 열정적으로 고객을 대하고 있는데요. 물건을 사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그런데 이분은 아까 본사에서 봤던 인사팀 직원 아닌가요? 지금 근무 중입니다. 본사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하루는 매장에서 근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저희는 금요일 날 휴무를 쉬게 됩니다. 이미 1년 정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가 않고요. 본사에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밖에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게 제품과 고객님을 실제로 만나볼 수 있고 시행 트렌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현장 근무를 한다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현장 근무를 열심히 하는 이상 탁상 공론이라는 말은 회사에서 찾아볼 수 없겠죠?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곧 고객에 대한 마음. 고객에 대한 철저한 서비스 정신과 매장 가득 퍼져 있는 직원들의 젊음과 열정은 바로 ABC 마트가 업계 매출 1위를 이끄는 요인이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고만 있어도 역동적인 분위기가 고스란히 전해지네요.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이고 신나 보이는 직원들이지만 힘든 점은 없을까요? 힘들죠. 서서 근무해야 되고 피곤한 손님들도 많고요. 그래도 저는 일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기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를 팔면 저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만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경쟁이라기보다는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 것 같고요. 제가 2년간 이곳에서 일했는데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보다 성취감이 크고 장기간 근무한 사람도 많고요. 저도 그럴 생각입니다. 이렇게 의욕 넘치는 직원들의 패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자기개발도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 파견 현장 교육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어학도 배우고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막상 가려고 하면 눈치도 많이 보이고 한다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원하기만 한다면 갈 수 있거든요. 많이 보고 듣고 배웠기 때문에 이런 걸 한국에 적용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저런 것을 제시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진도 많이 찍고 메모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까 유리로 신발 만드는 게 꿈이라고 하셨는데 아, 네. 유리공예가 전공이었어요. 그래서 ABC마트에 입사하게 된 계기가 대학원 학비를 벌기 위해서 ABC마트에 입사를 했었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다시 ABC마트에 재입사를 하게 됐어요. 신발을 워낙 아직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 일이 너무 즐거워서요. 진짜 미래는 어떠세요? 지금은 미련은 없지만 가끔 유리로 아직도 운동화를 만들고 싶긴 해요. 하지만 지금 ABC마트에서 전국 판매 1등이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일에 만족을 하고 있어요. 이번엔 새로운 매장으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강남 코엑스몰 내에 위치한 매장에는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곳 직원들에게 물었더니 입사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신발에 대한 애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발을 좋아해서 신발을 판매하는 것도 즐겁다는 직원들. 좋아서 하는 일을 당해낼 일은 어디에도 없을 텐데요. 제가 학창 시절부터 신발을 좋아하고 관심이 많았어요. 신발은 패션의 완성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평소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활발한 성격이라 고객들과 함께 호흡하며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ABC 마트에서는 현경 씨처럼 20대 초반에 인턴으로 입사해 계약직을 거쳐 점장, 지역장 그리고 이사까지 오르는 일이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그만큼 개인의 능력만을 본다는 말일 텐데요. 이곳에서는 경쟁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오히려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해주는 활력소가 된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직원들이 도전과 성취의 기쁨까지 맛볼 수 있는 회사 ABC마트. 그 행복의 기운을 응원합니다. 외부 인재를 채용하는 것보다 내부에서 인재를 키워나가는데 가장 중점적인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연수의 기회들과 또 거기에서 배우고 받아들인 것들을 한국에 또 현장에서 녹여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많은 제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승진에 있어서도 어떤 연공이나 이런 연공 서열에 의한 것들이 아니라 자기 능력만 된다라고 한다면은 확실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들을 보상해 나가는 이러한 제도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직원들이 모인 회사. 신발과 함께 열심히 달린 만큼 성취의 대가가 확실한 회사.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며 스펙, 성별, 학력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회사. 젊음과 열정, 긍정과 행복의 바이러스가 가득한 회사 ABC 마트. 고객과 함께 숨쉬는 젊음 가득한 열정의 현장이 함께 뛸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 VCR을 통해서 만나보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기업 ABC마트였고요. 잔매거진 1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